일단은 오늘 그 토론은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요, 자기 간단한 소개하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플로어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FM에서 이제 갓 한 5개월, 6개월 동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정금희입니다. 우선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까지 듣게 될 수 있었던 정책 토론회여서 아주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고 좋은 자리였음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던 게 저널리즘 매체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그 내부자 고발 건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얘기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보호 장치가 없다라면 그거를 어느 분이 역할을 총대를 메고 하겠나. 그래서 혹시 마을 미디어 쪽에서 그런 보호 장치까지도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어느 분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선 교수님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과장님, 주목과장님한테 일단은 교수님한테 먼저 답변 기회를 좀 드릴까요? 뭐 교수라고 다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뭐 일단 사견으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보통 좋은 이야기를 하기 원하죠. 그리고 나쁜 이야기를 하기 힘든 게 바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도 되게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또는 이제 다뤄지지 않아야 되는 주제로 이제 취급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저널리즘은 좀 다른 주류 저널리즘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 고발의 문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바로 내 이웃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더 민감하게 보호돼야 될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마을 미디어가 기자가 어떤 국가의 기자의 어떤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언론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다룰 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널리즘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류 저널리즘에서는 마을은 거의 소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는데 마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나 뉴스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소멸을 시켰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저널리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공동체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또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외에도 뭐 다른 분들이 답변하실 만한 분 있으시면 예, 김동원 방송정책자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가 꺼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제가 아까 그 얘기할 때 좀 두 개를 구분을 했는데요. 아까 발제에서 허경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마을 미디어 전담팀 전담하는 그 따로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전담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가 다른 부서의 아까 뭐 예산, 우리가 어떠한 상임위에 속할 거냐, 어느 소관 부서에 들어갈 거냐면 굉장히 좀 쟁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부처가 예산의 부담을 질 거냐 이 얘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이런 이해관계들을 조정을 하고 거기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을 부서의 위치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자율성과 독립성이었고요. 그리고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최근에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만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모포에서 있는 그 문제 다 아시죠? 그 문제가 전형적으로 중앙 언론이 접근하는 뉴스 밸류의 가치와 지역 언론이 접근하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을 미디어가 마을의 뉴스를 접근하는 뉴스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어떤 구현 방법은 우리가 흔히 본 주류 미디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죠. 당연히 옆집 사람 욕하는데 뭐 누가 좋겠어요. 그럼 그러한 분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마을 미디어의 저널리즘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주류 미디어와 또는 지역 언론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뉴스를 타거나 했을 때 그런 걸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장치가 없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 바로 지역 언론이 또는 지역에 있는 매체들이 바로 마을 미디어와 함께 그런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일종의 내부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저희 서울시의회도 면책 사유가 없어서요.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오늘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면책 사유라는 게 굉장히 좀 뭐 한정돼 있고 국회라는 곳에 또 저널리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의회에서도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담 부서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아무래도 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성 내지는 그런 마을 미디어만에 가지는 좀 자율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면 그런 전담 부서에서의 그런 융통성도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손 드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미디어 센터가 건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마을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요. 저는 오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지연 과장님과 오하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 그 후보로 계실 때 정책 제안서도 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전달을 했고요. 또 협약서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직접 담당하신 부서에 전달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하나 의원께서 우리 노원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자랑도 했죠. 저도 노원 구민으로서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뭐 작은 그 공간 활용이라든가 또 홍보 이용 또 어떤 그 담당 부서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제 조례 제정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노원구의 조례가 만들어졌듯이 서울시의 조례를 위해서 오하나 의원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지영 과장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시장님이 마을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시고요. 뭐 그 수시로 여러 가지의 그 요청사항과 지시사항으로 저희한테 전달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관심과 애정이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준공될 이제 기름 문화복합 미디어 센터 그 거기에 이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배경에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에는 사실은 그 계획이 전혀 없다가 그 사항이 전달되면서 지난해 이제 급박하게 그게 바뀌고 이제 설계 변경까지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오만호 의원님. 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우리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담 조직과 연동하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 그런 부분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의지는 강력하게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 시간 관계상 요 손 드신 저 뒷분도 계신데 3분 정도 손 들고 계신데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까지만 하고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먼저 마이크 들고 계신 네. 분.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저는 그 성북마을 TV 그 통통 동네 스타 PD 겸 대표 사공주입니다. 오늘 그 이 자리에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2015년도부터 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성북마을 그 TV가 시작될 때부터 이쪽 종사를 해왔습니다. 뭐 사실상 제가 이제 좋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미디어가 발전되려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문화예술 과장님은 젊은 층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거 방안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고, 서울 그 예술 과장님은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이 대책에 대한 정규직 같은 걸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그럼 여기 대해서 올라왔을 때 이런 거 조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지 그런 각오를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한 해 또 고생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과장님 3분의 질문 같이 해서 다른 답변하실 분들 묶어서 이렇게 과장님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양복 입고 계신 그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대림동에서 10년째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는 한중방송의 전기룬입니다. 네. 지금 아까 원래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림동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늦게라도 합니다. 대림동은 정말 현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내국인들이 깊이 하는 분들은 또 깊이 하지만 찾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출신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냐, 이것은 마을을 대체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마을지원센터하고 서울마을지원센터하고 해서 3년째 지금 제가 교육하고 올해까지 하면 4년째인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마을지원센터하고 하면서 여기에 선정돼서 중점적으로 이 이슈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홍보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4개의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올랐는데 연속이 이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제일 클릭수나 인원수를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문제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냐,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중국 측의 신문, 방송, 언론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가 대림동의 기사가 중국 현지의 방송과 신문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나 마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마을에 활동하거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해외까지 송출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데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특성화된 지역에서 어떤 컨텐츠가 발견되고 발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FM의 편성 PD로 있는 장지웅 PD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질문을 하고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토론의 내용들처럼 사실 마을 미디어 안에서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활동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마을 미디어 안에서 저널리즘의 영역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도 마을 미디어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충분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어떤 완성되어져 있는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발전 중인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그 의원님들 답변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마을 미디어의 어떠한 성향, 특성이 정해지는 것과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같은 트랙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신가요? 같은 트랙이 아니라 네네. 네, 같은 트랙이 아니라요. 네. 같이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려면 네. 전담 부서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저희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부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네. 그 조례는 그 부서에서 이제 만들어야지 되는 거니까 같이 아하.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지 네. 뭐 이렇게 연동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듣기에는 답변이 그 어쨌건 이게 자기의 부처의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마을 미디어라는 부분은 아까 TBS 정책자본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딱 특정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의 편성 방식으로 딱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혹은 조례 제정 혹은 법률 제정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마을 미디어를 묶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선 의원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벗어나 주셔야 한다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전담 부서가 더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그 아까 먼저 질문하신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북 마을 TV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비슷한 부분이 앞서 두 분의 발제에서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송덕호 대표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 공동체 그 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지침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 공동체 사업비 집행 기준에 의하면 그 상근 활동가 인건비
인건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하루에 8시간에 주 14시간 미만으로 시간당 10,000원의 일반 활동비 정도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마을 미디어 이제 하시는 단체에서는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그 뉴딜 일자리로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를 지금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총 35분을 그 단체에 배치해서 그런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대림동 관련돼 가지고 좀 해답을 달라고 하셨던 분은 교수님이 답변이 될까요? 교수님은 다 알 것 같은 서 교수님이시고 해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기 한중 TV를 비롯해서 이제 대림동의 공동체 미디어는 다른 공동체 미디어와 좀 다른 지점들이 명확합니다. 약간 초국가적인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미디어는 한 지역 내 영토 안에서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동포분들은 사실은 가족분들이 중국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쪽 공동체 만들어지면 저쪽 중국에 있는 그쪽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유가 공동체마다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림동 그게 굉장히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방촌도 그렇고 이제 뭐 성미산 마을도 있고 마포도 그렇고 공동체 미디어가 그래서 하나로 딱 규정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체계를 만들 때 어떤 참여 조건이 굉장히 아까 독립성도 이야기했지만 유동적이고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으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민에서 또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 어떤 최대한 어떠한 개입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데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떠한 뭐 자율성 그리고 어떤 책임성들 더 이제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대림동 쪽으로 넘어가자면. 대림동은 사실 밖에 있는 주류 미디어가 대림동을 비추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걸 막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경찰 나왔을 때 이제 한중 TV나 다른 어떤 교포 신문들이 했던 것은 어떤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류 미디어나 다른 공동체 마을 미디어는 사실 되게 침묵했었어요. 공동체들끼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벽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주류 미디어와는 당연히 이제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 미디어와 같이 좀 연대하거나 같이 이 협력하는 어떠한 작업들이 좀 필요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가 약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밑에서 좀 포용해주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던 것이 있습니다. 뭐 해답은 아니고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하고 토론자 중에서요 마지막으로 딱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의원님들 특히 그 전담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깊게 하고 계신 게 매우 반갑고요. 그거의 논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 오래 끌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결단의 문제죠. 문화본부에 둘 거냐, 사회혁신관에 둘 거냐, 시민소통기획관에 둘 거냐 정답이 없습니다. 정하고 판단하고 이건 현재 수준에서 판단해서 또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계속 실천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지 않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본부의 2대 문화본부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하고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본부에 주무과가 있다면 그게 문화정책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소위 미디어 문화팀 정도로 놓고 마을 미디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미디어를 중요하게 심화시키긴 하나 교통방송과 관련된 업무도 이렇게 이관하고 또 관련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포함해가지고 가능한 수준에서 빨리 판단해서 가야 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용역해가지고 올해 쭉 끌고 내년에 한다. 이러면 저는 민선 7기에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해주시되 좀 더 결단과 포부를 가지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들이 편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집행부랑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예, 송덕호 운영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뭐 마을 미디어 조례는 금방 만들어질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은 좀 들고요. 역시 그 지금 한 6, 7년 동안 계속 핵심적인 게 이 전단 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계속 핵심이었어요. 서로 우리 거 같지 않은데 너네가 가져갈래? 우리가 받긴 좀 그런데 너네 생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만 되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들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서 연구해봐서 이게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할게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에 허경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고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행정의 담당 부서장이나 이 담당 직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얘기 충분히 돼서 뭔가 이제 좀 되려나 보다 그러면 다른 분이 와 계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리셋 완전히 뭐 제로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가요? 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을 계속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결단을 좀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에서도 마을 미디어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패널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뒤에서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분이었는데 130분이 됐는데요. 끝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뜨거운 박수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